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30년 이내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지진과학센터의 사라 민슨 지구물리학자는 5월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위에 놓여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300km에 달합니다. 이 단층은 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 발생지대로 꼽힙니다.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1989년 로마 프리타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63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나파와 발레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특히 오는 2032년 이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지진 발생 주기를 약 150년으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 빅1은 1906년 발생한 규모 7.9의 지진으로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의 80%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사라 민슨 박사는 중소규모 지진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훨씬 자주 발생하고 누적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진을 상어, 소규모 지진을 소에 비유하며 상어에 의한 연간 사망자는 5명 수준이지만 소에 의한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슨 박사는 지진 대비책으로 음식과 물, 비상 연락체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진 시 부상의 대부분은 유리 파편이나 낙상에서 비롯된다며 몸을 최대한 낮추고 책상 밑에 솟는 등의 행동을 통해 신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30년 내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을 경고하며 사망자가 최대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화 속 7월대 지진 예언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단순한 뼈 건강을 넘어 생물학적 노화 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조지아 이과대학 공동연구팀은 비타민 D 보충제가 세포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임상영양저널 5월호에 게재됐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DNA 구조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일종의 캠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는 특성 때문에 그 길이는 생물학적 노화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전역에서 4년간 5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을 포함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 혹은 위약을 복용하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초기와 2년 후, 4년 후에 걸쳐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 감소가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대 3년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마모를 줄인 효과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버드의대 여성건강센터 조앤 맨슨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타민 D가 염증을 줄이고 만성 노화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텔로미어 보존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대규모 장기 임상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의 제1저자인 조지아 이과대학 하이동주 박사도 비타민 D가 생물학적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전략이 될 가능성을 열었다며 향후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비타민 D가 노화를 되돌리는 결정적 해답은 아니지만 세포 수준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보충제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적정 복용량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공개한 혁신 기술이 세계 에너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기에서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탄소 중립과 내연기관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의 에너지 스타트업 에어셀라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휘발유를 생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27일 뉴욕 맨해튼에서 에어셀라가 이 장비를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셀라가 선보인 이 장치는 냉장고 크기의 모듈식 설비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추출해 물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휘발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휘발유는 유황, 에탄올,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청정 연료로 기존의 모든 가솔린 엔진에 별도의 인프라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셀라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대규모 합성 연료 생산 공장과는 다릅니다. 이 회사는 분산형 생산 시스템에 주목하며 주거지나 상업, 산업 현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바로 작동 가능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에어셀라의 CEO 에릭 달그레는 이것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기계라며 최소한의 설정만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플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 행동주의 투자자로 잘 알려진 제프 우벤 등 다양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 AP 몰러머스크의 벤처 부문도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머스크 에너지 전환 책임자 모르텐보 크리스티안센은 직접 공기 포집 기반 저배출 연료 생산 방식의 혁신성에 주목해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공기 포집 분야의 선구자인 물리학자 클라우스 라크너의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라크너 박사는 에어셀라의 시연 행사에도 참여해 기술의 과학적 기반을 설명했습니다. 에어셀라는 올 가을부터 장비 배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휘발유 기반 인프라가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에서 이 기술이 탈탄소 시대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5월 27일 서울에서 개최한 맨디언트 M 트렌드 2025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 해킹을 포함한 통신사 대상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금전적 목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영섭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 컨설팅 총괄은 통신사 해킹에서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금전 목적이 아닌 정부 수준의 정보 수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영계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이 미국 통신사 AT&T, 버라이즌 등을 해킹한 사건에서도 미 연방수사국은 정부도청 시스템 정보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영계 해커 그룹 UNC521과 UNC3886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업을 통해 정부 통신, 방위산업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에지 장비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탐지를 어렵게 만든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인포스틸러 악성 코드가 감염 경로 2위에 오르며 피싱을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격 증명을 탈취해 정상 접근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안 시스템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PEC 지역의 취약점 공격 비율은 64%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해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사이버 보안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진석 구글 클라우드 기술 총괄은 금전적 목적의 해킹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위협 탐지와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공격을 처음 인지한 경로로는 외부 기관이 57%로 절반을 넘었고 내부 탐지 비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침해 사고의 70%가 외부 기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영섭 총괄은 제로데이 공격처럼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 가시성을 높이고
조기 탐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